8조 8천억 원, KEFX 사업의 이면과 진실. 경제효과 2조 규모 불황 조선 인력 흡수. 기술 파급력 1.1조 항공산업 상승 발판.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언론간담회에서 KEFX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E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EFX의 운용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을 살펴보면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으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의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다양한 무기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피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E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주장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EFX 사업은 올해로 4년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이룩힌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E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성 적은 분야 빼고 모두 국산화 KE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은 부품 중에 외국산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FA51호기를 탄생시키고도 핵심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 시설에서 항공기 장비를 완전 분해해 수리 복구하는 핵심 부품 청정비 사업은 4년 뒤에야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KE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개발사는 초기 개발형인 KEFX 블록1을 시작으로 블록 3로 성능 개선 단계를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로 수납하는 기능과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도 계속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 내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00% 스텔스 고집, 사업 포기하자는 것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최근 스텔스기를 개발하는데 최소 17조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 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64.4%나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KE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E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항공우주산업 기술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E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극초음속 전투기 기체 설계와 제작, 생산, 조립 등의 기술은 다른 항공기 설계와 비행저, 시험평가, 항공전자,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EFX 실물 모형 공개 14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됐다.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발판으로 육성해야 이것은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50 고등훈련기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E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 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방사청, KFXLAH 부품 국산화 참여업체 모집.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 방위사업청은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의 20년도 신규 지원 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업체를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종 업체 선정은 6월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제는 대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참여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11개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및 소형 무장 헬기 사업 등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양산 단계에 있는 부품뿐만 아니라 체계 개발 단계의 부품들까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 기업은 양산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 개발 시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는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외주가공 이윤율은 10%까지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왕정홍 청장은 올해 2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부품 국산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은 부품 국산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